그럼 239페이지 스텝 3의 고득점 변별력 문제 2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4제곱을 전개한 식에서 두 문자로 이루어진 항의 개수를 P, 세 문자로 이루어진 항의 개수를 Q라 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 우리 두 문자로 이루어진 항의 개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A의 3승, B의 1승 또는 뭐 C의 2승, B의 2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먼저 그 밑에 올 수 있는 두 개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일단 선택해 주고요. A, B가 오든 C, D가 오든 뭐 B, D가 오든 총 6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서로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X승, Y승이라고 하면 이 2개가 더해져서 4가 돼야 됩니다. 즉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이 경우를 또 구해주면 1이 오고 3이 오는 경우, 2가 오고 2가 오는 경우, 3이 오고 1이 오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6가지랑 그 다음에 곱하기 3 해서 정답은 그러니까 P는 18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P의 개수는 18개.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3개짜리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네모가 오고 세모가 오고 동그라미가 오고 여기 X, Y, Z가 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가 되면 되겠죠. 올 수 있는 거 해보면 1, 1, 2가 오거나 1, 2, 1이 오거나 2, 1, 1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을 선택하는 경우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C3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Q는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P 더하기 Q니까 3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5명의 학생이 농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일렬로 섰다. 등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적힌 유니폼을 무작위로 골라 입었을 때 한 학생만이 자신이 서 있는 순서와 같은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우리 이거 뭐 교란 순열, 완전 순열 뭐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긴 한데 그리고 공식도 있는데 굳이 공식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직접 나열해서 수용도를 그려서 직접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1 이게 학생이고요. 여기 등번호를 쭉 자기 게 아닌 걸 입어야 되는데 한 명은 이제 자신이 서 있는 순서와 같은 등번호가 적힌 그러니까 우리 5번이 5번 등번호를 착용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수용도로 그려보면 1번 학생은 2번 또는 3번, 4번 등번호가 적힌 걸 입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올 수 있는 것들 쭉 계산해 보면 2번은 뭐 1번을 해도 되겠네요. 1번 또는 뭐 3번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번, 1번 했고 그럼 여기 4번, 3번을 입어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이 왔고 여기 2번이 오면 2번은 썼고 1번이 오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4번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4가 오고 여기 1이 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이 왔으니까 3번이 여기 오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일로 가고 1번이 여기 오고 3번이 일로 가면 되겠네요. 또 있나요? 없겠죠. 이 3개밖에 못 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3번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게 1번이나 2번이나 뭐 4번이 오면 되니까 여기 3하고 1이 왔으니까 여기 2가 오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4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4가 와야 되고 여기 2가 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2가 안 되죠. 여기 2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1 1하고 4밖에 못 오네요. 1하고 4밖에 못 오네. 1, 4. 2가 못 오니까. 3은 우리 여기 썼고. 그럼 4번이 오면 여기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2가 오거나 1이 오거나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여기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2가 오거나 1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해설이랑 약간 다르게 풀고 있습니다. 해설은 여기를 갔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5번이 갔다고 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4번이 왔으니까 여기 2번 못 오고 3번, 1번 이렇게 두 개 올 수 있나요? 왜냐면 여기 2번이 못 오니까. 그럼 3이 오면 여기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그 다음에 2가 오거나 1이 오거나 이렇게 와도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오면 여기 3이 못 오니까 반드시 여기 2가 와야 되고 여기 3이 와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보니까 여기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해서 총 9가지가 나오네요. 즉 AO가 자기 유니폼을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9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가 자기 거 입고 나머지 4명이 또 입는 방법은 수영들을 해보면 알겠지만 또 9가지. 9가지, 각각 9가지가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9에서 45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도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나중에 뭐 이걸 공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심화 공부할 때 또 학습하면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직접 수용도를 그려서 찾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의 합을 구하라. 세 가지를 푸는 거네요. 그래서 가를 먼저 보면 일단 모음하고 자음이 몇 개인지 일단 적어놓고 모음이 하나, 둘, 세 개인가요? 세 개, 자음이 그러면 4개가 되겠죠. 네. 첫 번째 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러면 우리 아까도 계속 했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6건으로 푸는 게 좋겠죠. 6건은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사건이 6건이죠. 그래서 전체 사건 7팩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니까 양쪽 끝에 모음이 지금 3개니까 이렇게 양쪽 끝에 3가지, 2가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개를 총 모두 나열해 주면 되니까 곱하기 5팩.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4,320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 모음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그럼 우리 그거를 묶어서 한다고 그랬죠. 모음 3개를 지금 A랑 E랑 O 이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고 나머지 이제 4개가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총 5개를 나열한다고 먼저 생각하고 5팩 곱하기 이 안에 있는 3명을 또 나열할 수가 있으니까 3팩. 그래서 120 곱하기 6이니까 72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다. 어느 두 개의 모음도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하고 그 사이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이 지금 4개 있으니까 4개를 먼저 이렇게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모음을 이렇게 껴 넣으면 되니까 4개를 나열하는 경우 4팩 4 팩토리얼 곱하기 그 다음에 모음이 지금 3개니까 여기 3개 가지고
5P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60 하면 되나요? 그래서 1440. 그래서 첫 번째 가의 정답은 4320. 그 다음에 나의 정답은 720. 그 다음에 다의 정답은 14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정답은 6480이 나오네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6480입니다.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 문제인데 경우의 수에서 함수의 개수 관련한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빈출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가부터 보면 f 역함수 4가 b에 대응한다. 즉 4가 b에 대응하면 우리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b가 4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b 어디 있어? 이 b는 지금 4. 이렇게 딱 정해진 거죠. 이미 b는 4한테 가야 된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1대1 대응이다 라고 우리 함수에서 다 배웠죠. 1대1 대응은 정의가 뭐죠? 1대1 함수이면서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FC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즉 C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로 정해져 있네요. 5이거나 6. 그래서 먼저 조건이 있는 것부터 대응을 시키면 C가 갈 수 있는 곳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이건 이제 C가 대응할 수 있는 개수가 되는 거고요. 두 가지. 그러면 B는 이미 결정 났고 그럼 나머지 A랑 D랑 E랑 F를 나머지 대응하지 않는 네 군데에 대응시키면 되니까 4팩이 되겠죠. 그래서 4팩. 그래서 정답은 48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8가지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1에서 9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에서 5장의 카드를 뽑아 임의로 배열할 때 홀수 번째는 반드시 홀수가 적힌 카드. 그 경우의 수를 A, 짝수 번째는 반드시 짝수가 적힌 카드가 오는 경우의 수를 B로 하자. B 빼기 A를 구하라. 우리 5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나열하는데 첫 번째 구할 거는 홀수가 적힌 카드가 홀수 번째 오는 거. 우리 홀수 번째 여기죠. 1, 4, 5. 그러면 지금 홀수가 5개가 있고요. 짝수가 4개가 있는 거니까 저 5개 가지고 여기 세 군데 나열하는 거니까 5P3이 되겠죠. 5P3이 되고요. 5개 있으니까 5가지, 또 4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홀수 3개가 이제 여기 배치가 됐으니까 나머지 6가지가 남는 거죠. 그 6가지 중에서 여기 2개를 선택해서 또 나열하면 되니까 6P2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5, 4, 20, 60 곱하기 30해서 1800이 되겠네요. 이게 A가 되고요. A는 1800. 그 다음에 B를 구해볼게요. B는 짝수 번째. 짝수 번째 여기랑 여기 짝수 번째가 와야 되니까 짝수 4개가 있네요.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그리고 2개 나열했으니까 7개가 남아있으니까 7개를 또 나열하면 7개를 가지고 3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죠. 7P3이 되겠네요. 그래서 12가지에다가 여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니까 210 계산하면 2520이 나오네요. 따라서 B는 2520. 그래서 B에서 A를 빼주면 720이 나오나요? 그래서 B 빼기 A는 720.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720. 그 다음 240페이지 31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십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정십각형과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점이 지금 10개 있으니까 삼각형을 만드는 건 세 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 점을 선택해서 만든 것 중 변을 공유하는 것을 다 빼주겠습니다. 6번으로 문제를 접근할게요. 그러면 십각형이니까 10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주는데 이거 120이겠죠? 거기서 첫 번째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변을 공유하는 경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두 변을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여기 꼭지점마다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10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두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10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한 변을 공유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구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공유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차피 아까 계산했으니까 이건 빼야 되고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한 변을 공유하는 거죠. 또는 요점 또는 요점을 선택하면 이건 아니죠. 이건 두 변을 선택한 거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변을 공유한다고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 변을 공유할 때도 여기 해서 여기도 6가지가 이렇게 나오겠고 또 뭐 여기를 공유한다 해도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 변, 10개의 변에 각각 6개씩 대응되니까 여기는 한 변 공유하는 건 10 곱하기 6이 되겠네요. 60까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전체 경우의 수 120까지 해서 60까지, 10까지, 70까지를 빼면 되니까 답은 5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바둑판 위에 15개 점이 있다. 이 15개의 점 중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 아까는 직선을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꼭지점이네요. 삼각형이네요. 아까는 직선, 지금은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 15개 중에 3개를 선택해 주면 되니까 15C 3이 되는데 계산하면 455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안 되는 걸 빼주면 되죠. 그러면 요 세 점에서 세 점을 선택하는 거는 삼각형이 될 수 없죠. 일직선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요 5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것도 삼각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5C3. 그래서 이 30까지는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 요거 3개, 요거 3개 중에 3개. 그래서 이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이게 좀 놓칠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5개 했죠? 6개, 7개, 8개 있고요. 지금 8개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9개, 10개, 11개. 여기까지 11개 했네요. 그럼 다 끝났나요? 그럼 11개는 안 되나? 잘 봐야 돼요. 여기 다 끝난 게 아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랑 여기를 선택해도 삼각형이 될 수 없으니까 12개. 여기랑 여기에서 13개.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으로 있는 13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개, 즉 3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데 이 13개는 만들 수 없으니까 13가지 또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55에서 빼기 이 2개 더한 거 43개를 빼주면
412 이렇게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412가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가조건을 봤더니 f3과 f4의 곱이 0이다. 그 다음에 나조건 x1과 x2는 정의역의 원소이고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증가함수라는 정의인데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그려보면 1, 2, 3, 4,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3부터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공역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3하고 F4가 동시에 0이 될 수가 있을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게 달라야 되고 3이 대응한 것보다 4가 대응한 게 커야 되니까 동시에 3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F3이 0인 경우와 그 다음에 F4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F3이 0한테 대응하면 이제 여기 있는 2라고 2가 0보다 작은 쪽에 대응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쪽에 대응하면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1이 마이너스 3한테 가거나 뭐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결정해주면 함수값 두 개를 결정해주면 자동으로 2라고 2가 대응되는 함수값이 결정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대응하면 1은 마이너스 3한테 가고 2는 마이너스 2한테 가야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2와 2를 선택해주면 1이 갈 곳은 마이너스 2, 2가 갈 곳은 마이너스 1 결정이 납니다. 즉, 세 개 중에 두 개를 딱 선택해주는 순간 함수값이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2라고 2가 대응해야 될 함수값이 딱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선택하면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주고 마찬가지 4하고 5는 여기 1, 2, 3, 4한테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3이고 4니까 12. 12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F4가 0한테 가는 경우 F4가 0한테 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 개는 이 세 개에 대응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겠죠. 순서가 딱 정해지니까.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5는 이 네 개 중에 가면 되니까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네 가지에서 네 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덧셈 법칙을 사용하면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거와 이걸 더해주면 되니까 12 더하기 4해서 16. 그래서 30 잠깐만요. 뭐가 이상하네. 이게 4가 아니라 선생님 계산을 틀렸네요. 계산이 또 틀렸네요. 4C2는 6이죠. 그래서 6해서 여기가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8개 더하기 4해서 2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2. 이렇게 나왔네요. 답은 22입니다. 이제 3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수 문제네요. 함수는 경우의 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면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가 됐으면 좋겠다. 대응되는 그 공역의 값 중 두 개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그림을 그려보면 x는 이렇게 있고 y는 a, b, c. 그러니까 여기 대응되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3C, 2 해서 세 가지밖에 없죠. 뭐 이렇게 대응되었던가 BC 하던가 AC 하던가.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A하고 B에 대응한다 치면 누가 A한테 가고 누가 B한테 갈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두 개로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건데 6개를 두 개의 집합으로, 그러니까 두 개로 분류를 해줄 건데 먼저 5개 1개로 분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2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3개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우리 조합에서 분할의 경우의 수를 배웠을 테니까 계산을 해주면 6개 중 5개 선택하고 1개 중 1개 선택하고 이건 안 써도 되지만 나중에 이게 중복되나 안 되나 보려고 일부러 써주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C 4 뭐 순서는 바꿔도 되죠. 그 다음에 2C 2 하니까 이거는 15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6개 중 3개 선택해주고 3개 중 3개 선택하는데 이 뒤에 걸 계속 쓰는 이유는 여기 혹시 같은가 다른가 보려고 쓴다고 그랬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팩분의 1로 나눠야겠죠. 그럼 이거 20인데 2로 나누니까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6에다가 15에다가 31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굴 선택해 줄 겁니까? 해서 3C, 2 해서 3가지가 나오고 그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2개로 분류가 돼 있으면 너가 A한테 갈래, 너가 A한테 갈래 2가지, 1가지. 그래서 거기서 또 2팩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86가지. 그래서 정답은 186가지가 되겠네요. 34번의 정답 186.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왔습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8개 합동인 부채꼴로 분할된 고정된 원판에 딱 원판이 정해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색을 칠하려 한다. 빨강, 파랑, 노랑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 한 개의 부채꼴에는 1가지 색만 칠한다.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에도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색을 칠함으로써 생기는 색과 색의 경계는 모두 4개였으면 좋겠다. 경계가 4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 부채꼴을 그려볼게요. 8개의 부채꼴이니까 원판을 8개로 나누는 거니까 합동입니다. 거의 합동. 비슷하게 그렸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게 8개가 다 구분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4개만 구분이 되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 8개의 요 반지름 보이죠? 요 선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거 선택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요거 2개 선택했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3개만 선택했죠? 그럼 이렇게. 좀 너무 심심한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같은 색깔, 여기에 같은 색깔, 여기에 같은 색깔, 같은 색깔 이렇게 뭉탱이로 하면 4개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출발은 4개 중에 어디가 경계가 될 거니 해가지고 8개 중에 4개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8개 중에서 4개의 경계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지금 영역이 4군데인데 색깔은 3개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한 가지 색깔은 두 군데를 칠해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는 두 군데를 칠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두 군데 칠할 거니? 라고 해서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 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두 개의 영역을 칠할 거니를 결정해 주는 거죠. 두 개의 영역 칠할 색깔을 결정하는 거다. 색깔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뭐 파란색으로 결정을 했다고 할게요. 파란색을 두 군데 칠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군데 칠하는 건 안 되죠.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칠하면 이쪽 영역에 칠하거나 또는 여기 칠하면 이쪽 영역에 칠하거나 그래서 지그재그로 칠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그렇게 칠하면 빨강, 노랑을 또 두 군데 칠해야 되죠. 그래서 빨간색을 이쪽 칠할래 아니면 노란색을 이쪽 칠할래 결정해야 되니까 그게 또 2팩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전체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8C4는 70이 되고요. 70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12 곱하기 70 그래서 전체 84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먼저 색깔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색깔이 아니라 먼저 경계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어디를 경계로 삼을 거니 해서 8개 중 4개의 경계를 먼저 결정해 주고 경계를 결정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두 개의 영역을 칠할 색깔을 또 결정해 줘야 되죠. 3개 중에. 그래서 3C1 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칠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칠하는 방법은 뭐 4군데 영역이라고 해서 4가지 뭐 4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칠해야 되니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칠해 주고 나머지 색깔 2개를 비어있는 곳에 또 칠해주면 되니까 그게 2팩. 그래서 계산하면 35번의 정답은 840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35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시험에 꼭 나오는 중단원 문제 순열과 조합편을 함께 해봤고요. 다음에 저는 수열의 합 단원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했고요.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